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이제 가게를 여러 개 망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원인 분석 첫 번째 시간을 가질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보나베티 을지로점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태리 레스토랑으로 70평대 을지로 입구에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월세가 850이고 인건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나갔었어요. 네, 이게 왜 망했고 어떻게 이제 컨설팅한테 사기를 당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여러 경험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가게를 이제 창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경험이랑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이제 보나비티를 망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나이가 너무 어렸고 우선 요식업 경험은 많았지만 바지 사장으로 들어가게 됐었어요. 제가 원래 SPC 소속으로 이제 대기업에서 요식업 근무를 오래 했었고 그 전에 이제 명동 놀이터라고 하면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일을 배우고 그 경험치가 없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막 가게를 차릴 정도는 아니고 이게 돈이 된다 안 된다 그 분석까지는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남편이랑 남편의 사촌 형이 제가 그때 월급이 한 300 정도 됐었는데 한 10년 전쯤이었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서비스직이고 요식업이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힘들어서 너 그 300을 그렇게 힘들게 벌지 말고 가게를 차리고 너가 이제 사장으로 앉으면 그 월급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되게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면 첫 번째 레스토랑이라서 전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라서 그 주방 구조며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뻔히 알아요. 그리고 우선 그때 제가 경험치가 지금이라면 다시 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돈이 되지 않는 그 종목이라서 안 하는 거지. 그땐 경험치도 너무 없는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됐었고 이래저래 되게 하기 싫은 상태에서 의지가 없이 시작을 한 게 보나베티 을지로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실패 요인. 그리고 두 번째 레스토랑이라는 이유. 레스토랑은 돈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을 하잖아요. 크게 해야 돼요. 정말 이미지 마케팅에 상권 좋게 그리고 마케팅 엄청 열심히 하고 고급 이미지로 빵빵 터트려야지 되는 게 레스토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상권이 안 좋았어요. 좀 이따가 상권 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 마케팅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잘 배우지도 않았고 그냥 하는 게 블로그 딱 하나였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정보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마케팅도 많이 부족했고 다섯 번째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사장 위치로 앉아서 물론 그 주방 구조면 다 안다고 했지만 그 직원 관리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매니저도 나보다 나이가 많았고 그 주방장님도 나이가 많아서 내가 어떤 요구를 하든 그게 먹히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주방을 부릴 수 있으려면 제가 모든 음식을 혼자서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아무리 그 놀이터에서 배웠다 한들 그 음식을 그만큼 잘 뽑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휘둘리게 되었던 거죠. 이 네 다섯 가지 의지, 레스토랑, 위치, 마케팅, 사람 관계 이 다섯 가지가 복합적으로 한 번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가게가 망했죠. 이 세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절대 이제 누구랑 동업을 해서 내가 돈 투자할 테니까 너 이거 앉아서 바지 사장해라는 이제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가게를 내가 직접 운영하고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했을 때가 되는 게 요식업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가 이제 누구한테 시킨다는데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공할 수 있는 이제 동업이라고 해야죠. 그 누구를 맡겨놓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분 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동생한테 아니면 내 친척 동생한테 아니면 내 친구한테 가게를 같이 하자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금을 넣을 테니까 너가 이걸 해라. 근데 그 투자금을 넣는다 한들 그거를 지금 운영을 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사장이 되는 사람이
내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반반은 들어가야 돼요. 그 이상이 들어가면 더 좋고, 만약 내가 30%, 이 사람이 70%, 그리고 앞으로 수익금에 대해서도 나는 30%만 갖고 가고 이 친구는 70%를 갖고 가게 되면, 이 친구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운함이 없어요. 사람이 서운함이 생기게 되면은 지가 아무리 돈을 투자했다고 한들 내 돈 아니거든요. 내가 돈을 번다고 한들 얘가 다 갖고 가. 나는 그냥 월급만 받아. 그럼 되게 사람이라는 게 되게 이기적인 동물이라서 하고 싶지가 않아져요. 그럼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돈 날리는 거 아니고 나는 월급 못 받는 걸로 끝이지, 너는 네 돈 날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게 절실해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동업이라고 해야 되나? 바지 사장을 이제 들어놓는 방법은 굉장히 잘못됐고요. 동업을 해서 지분 투자, 대신에 이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투자를 하라고 하고, 제가 봤을 땐 가장 괜찮은 비율은 3대7. 투자하는 사람이 3, 그리고 실제로 운영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7에 투자를 하면 내 돈도 이거 망하면 안 돼. 그리고 더 많이 벌게 되면 난 더 많이 가져가. 그럼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의지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투자가 되지 않은 이상은 절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거. 그 의지 부분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레스토랑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돈이 남는 구조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비싸게 받고 고급화를 그만큼 시켜야 되는 그 종목인데, 사람들이 좀 있어 보인다고 해서 레스토랑을 마음대로 이렇게 막 벌리시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코스트를 따져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상권도 같이 엮여있긴 했었어요. 그 회사권이라서 점심 런치 세트를 이제 메뉴를 만들어서 싸게 돌려야 되는 가게여서 런치 때 그 음식을 거의 10,000원으로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 10,000원으로 만들게 되면은 음식 하나당 코스트가 50% 이상이 들어가요. 그럼 내가 가져가는 게 40%밖에 안 되는데 10,000원짜리 팔아서 4,000원 갖고 가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부수적인 빵이나 이런 것까지 더 포함하면 더 적게 가져가요. 근데 이런 거를 제가 70평인데 이제 수용 인원이 70명에서 100명 정도였어요. 화구는 6개밖에 안 되는데 점심시간이라는 거는 땡 하면 우르르 다 몰려들 거거든요. 근데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한식이나 이제 한식 뷔페처럼 다 만들어 놓고 당신들이 퍼서 먹으세요, 이런 음식이 아니에요.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제조를 해야 되는 음식이라서 손님들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첫 번째 들어온 손님이랑 마지막 들어온 손님이랑 5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음식 나오는 속도는 1시간이 더 이상 걸려요. 그러다 보니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발을 끊기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서비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알바들을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럼 그만큼 저의 인건비는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남는 마진율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이게 물론 저도 몰랐으니까 당하고 사기를 맞고 그 돈에 다 날린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앞으로 좋겠고, 그 세 번째 이유로는 위치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회사권이라서 점심 장사,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회사 끝나고 오시는 저녁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피스텔 상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영상 제가 이제 옆에 띄워드리면은 다 회사권이에요. 근데 그래서 점심 장사는 무조건 하긴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남는 구조고 힘만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레스토랑을 하려면 저녁에 돈을 뽑아야 되는데, 저녁에 돈을 뽑기에는 제가 지금은 약간 그 사고가 많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경험이 많으니까. 회사권이다 보니까 이제 와인을 파는 건 맞아요. 근데 회사 돈을 상결제하는 게 불법이긴 해요. 회사 내에서는. 근데 다들 암암리에 그렇게 다들 하시는데, 그런 거를 이제 타겟으로 잡았어야 됐어요. 뭐 마케팅이 부족해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대처를 잘 못했었던 거죠. 이게 타겟 방법이라고 해서 전략을 잘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 위쪽에 이제 간부님들이 많이 오시면,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 서비스를 잘 했어야 됐는데, 제가
장사를 한 지도 얼마 안 됐었고 첫 장사이기도 했고 사람 상대를 그때는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오는 손님 받고 그 대화도 많이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손님들의 이제 끌어올 수 있는 돈을 많이 유치를 못 시켰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그때처럼 그렇게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큰 돈이 되지 않으니까 그 노력 대비 돈이 안 남기 때문에 레스토랑을 안 하는 거고,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음식점은 한식 같은 이제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 아니면 그 제가 이제 그 위치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한식 뷔페. 지금 그 위치에 괜찮아요. 대신에 저녁 장사는 안 되겠죠. 그 한식 뷔페를 점심 장사로 돌리는 그 방법이 있고, 근데 그러기에는 이것도 또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저녁 장사를 하기에 너무 그 자리세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권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선 위치 상권이 별로였고, 마케팅, 아까도 말했지만 마케팅도 매우 제가 이제 미약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SNS가 막 이렇게 유행했던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터트려가지고 자리를 잡았어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 잘 몰랐으니까 하는 거라고는 블로그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유행하지 않았으니까 할 수 있었던 건 전단지 전략을 했었어야 됐어요. 지나가는 점심이면 저녁에 이제 와인바가 생겼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홍보를 했어야 됐는데 그 마케팅 방법을 너무 몰랐고, 지금 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은 공부를 이제 사장님들 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SNS가 이제 많이 활발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 마케팅이 효과가 있을지를 미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원래 블로그가 지금 많이 한참 죽었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쪽으로 이제 약간 자기의 이제 블로그를 파는 방법이라든지 아니 이런 것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마케팅 부분은 이제 공부를 따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5번째, 사람 관계. 사람 관계라는 게 이제 손님들 마음을 끌을 수 있는 사람 관계. 그리고 2번째로는 직원들 관리에 대해서 이제 있어요. 근데 직원 관리는 제가 이제 너무 어려가지고 직원 관리가 안 됐었고, 사람 관리, 물론 어리다고 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너무 영향치가 낮았었죠. 레벨이 너무 낮아서 그 직원을 어떻게 굴리는지도 몰랐었고, 그리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제 손님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위치가 이제 회사권이다 보면은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회식비 같은 거를 잘 받아서 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손님들이 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샀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 관계가 많이 부족했다. 이 5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터진 게 보나베티 왕. 예. 근데 초창기 때 이게 제가 왜 이거 망했는데 나머지 3개를 갑자기 열었어요? 라는 그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걸 다 막론하고 이 5가지를 다 막론하고 좀 운이 좋았던 거죠.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겨울 시즌에 이제 들어가서, 가을 시즌에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조금 잡고, 겨울 시즌에 이제 터졌던 게 크리스마스 데이트할 때,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겨울에 데이트라고 하면 그때 당시엔 레스토랑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약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연말 시즌에 이제 데이트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랑 회사에서 돈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냥 막 그 사람 관리 안 해도 그냥 여기 이 동네에는 레스토랑 여기밖에 없으니까 다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매출이 1억 5천까지 찍었었어요. 그 겨울에. 그래서 그때 잠깐 돈을 만진 거를 오빠들이 약간 착각을 한 거죠. 아, 돈이 되는구나. 그래서 미친 듯이 다른 데서 돈을 끌어와서 가게를 이제 열자고 난리를 쳐서 열게 된 거죠. 그 2번째, 3번째, 4번째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